서울의 좁은 골목길, 노을이 물드는 오후.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낡은 폐지 수레를 끌며 다가오는 봉팔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새빨개져요. 야, 민수야. 저 사람 너네 할아버지 아냐? 나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 친구 예린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묻자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소리칩니다.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아니야!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과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민수를 덮쳐오고 민수는 결국 아니라고를 외치며 집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새벽부터 폐지 수레를 끌며 손주 민수를 키워온 봉팔 할아버지. 그의 거친 손에는 손주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민수는 친구들 앞에서 그 사실을 감추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 게 창피했던 민수는 결국 거짓말로 할아버지를 부정하며 도망치게 되죠. 하지만 이 거짓말이 민수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합니다. 과연 민수는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마음을 극복하고 진심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눈물과 후회,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감동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거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좁은 골목길,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폐지 수레를 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낡은 모자를 쓰고 허리가 굽은 김봉팔 할아버지가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예요. 봉팔 할아버지는 손이 거칠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오늘은 좀 더 주워야겠네. 민수가 학원비 낼 때가 다 되어 가네. 봉팔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폐지를 정리해요. 그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으고 하루 종일 걷고 또 걷습니다. 낡은 신발은 이미 밑창이 닳아 발이 아프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아요. 손주 민수를 위해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새벽녘의 골목은 아직 어두컴컴하지만 할아버지는 익숙한 길을 따라 폐지를 찾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야간 경비 아저씨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요. 봉팔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여기 박스 조금 모아뒀어요. 고맙네. 항상 이렇게 챙겨주고 복 받을 거야.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다시 폐지를 챙깁니다. 민수는 봉팔 할아버지의 손주예요. 민수의 부모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봉팔 할아버지가 홀로 민수를 키워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가 태어난 순간부터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부모를 잃은 민수가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배고프지 않도록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늘 폐지를 주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손톱 사이엔 때가 끼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 있지만 그 손으로 민수를 안아줄 때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민수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새벽녘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봉팔 할아버지가 작은 방에서 민수를 깨웁니다. 네, 할아버지 벌써 오셨어요? 민수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래. 오늘 좀 일찍 나왔지? 민수 밥 먹고 학교 잘 다녀와. 할아버지는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죠? 나 학교 다녀올게요.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밝게 웃으며 책가방을 챙겨요. 민수야, 오늘 좀 춥더라. 목도리 꼭 하고 가. 할아버지가 방 앞에서 민수에게 목도리를 건네며 말합니다. 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수는 목도리를 두르고 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섭니다. 집은 오래된 단칸방이에요. 벽지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지만 민수와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할아버지는 민수가 학교에 간 사이 잠시 쉬며 저녁 밥상을 미리 차려요. 폐지로 번 돈은 많지 않지만 민수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와 김치를 꼭 준비합니다. 민수가 계란 프라이 좋아하니까 오늘은 좀 더 맛있게 부쳐야겠네. 할아버지는 작은 프라이팬에 계란을 부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목이 시큰거려 잠시 손을 멈춥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할아버지는 민수를 위해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아요. 민수만 잘 크면 그걸로 됐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다시 계란 프라이를 뒤집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누구보다 좋아하고 따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 시간이 민수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했어요? 많이 힘드셨어요? 민수가 밥을 먹으며 묻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할아버진 괜찮아. 오늘은 폐지가 좀 많아서 기분 좋네. 봉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진짜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더 고맙지. 네가 잘 크는 거 보면 힘이 난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자신을 키워준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 나 커서 꼭 할아버지 편하게 해줄게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민수 할아버진 그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어딘가 머뭇거려요.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운다는 사실이 왠지 창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운 나이예요. 민수야, 할아버지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 알았지? 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복잡한 감정이 맴돌아요. 민수는 아직 몰라요. 이 작은 머뭇거림이 곧 큰 갈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봉팔 할아버지도 손주의 마음속 고민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골목길로 나섭니다. 골목길 끝에서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민수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도하며 다시 수레를 끌고 길을 나섭니다. 학교 쉬는 시간, 민수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앉아 친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어요. 아이들은 서로 집안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듯 떠들고 있습니다. 야, 우리 아빠 이번에 새 차 샀어. 진짜 멋지더라. SUV인데 캠핑 가기 딱 좋겠더라. 친구 준호가 신나게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는 요새 골프 배우신다던데 나도 같이 배우고 싶어. 골프채 진짜 예쁘더라. 또 다른 친구 예린이가 웃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민수야, 너네 할아버지 뭐 하셔? 할아버지랑 같이 산다고 했지? 갑자기 친구 태현이가 민수에게 묻습니다. 태현의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민수는 순간 당황해요.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운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머릿속이 새하얘져요.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만 민수의 마음은 더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외국에서 사업하셔. 민수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거짓말을 합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지만 친구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외국에서 사업? 어떤 사업인데? 태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봅니다. 다른 친구들도 민수를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요. 그냥 무역 사업 나도 잘 모르는데, 하하.
민수는 점점 더 큰 허세를 부리며 말을 둘러댑니다. 사실 무역 사업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짓말이 점점 커져요. 멋지다. 민수야.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민수 할아버지랑 사업 같이 하자고 해야겠네. 준호가 깔깔대며 웃자 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야, 민수야. 그럼 너네 집도 엄청 크겠다. 우리 너희 집 놀러 가도 되지. 우리 아빠도 해외 사업하셔서 집 엄청 신기한 물건 많은데 너희 집도 그래. 예린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 민수는 점점 더 쌓이는 거짓말에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민수의 손은 책상 밑에서 땀으로 축축해져 있어요. 친구들은 민수의 거짓말에 더 신나게 떠들기 시작해요. 민수야, 그럼 너네 할아버지 비행기 자주 타시겠다. 나도 해외 가보고 싶다. 태현이가 부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수야. 우리 아빠 해외 지사도 있는데 민수 할아버지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 준호가 신나게 떠들며 민수의 어깨를 투칩니다. 나중에 꼭.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져요.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민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아버지를 마주칩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폐지 수레를 정리하고 있어요. 작업복은 여기저기 해져 있고 손에는 폐지를 주우며 묻은 때가 가득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어요. 민수야, 학교 잘 다녀왔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할아버지가 웃으며 민수를 맞이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민수를 보는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할아버지 그런데 오늘 좀 피곤해요. 먼저 씻고 올게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번 돈으로 자신을 키웠다는 걸 떠올리자 친구들 앞에서 한 거짓말이 더 크게 다가와요. 민수야,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알았지?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지만 민수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아요. 방에 들어온 민수는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지? 할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민수는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슴이 아파요. 거짓말을 한순간은 친구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그 거짓말이 점점 더 커져버렸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에 놓인 연필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겨요.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며 번 돈으로 사준 연필이라는 걸 떠올리자 눈물이 고여옵니다. 민수야, 저녁밥 먹어. 할아버지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였어.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지만 민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더 큰 미안함을 느껴요. 네,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은 배 안 고파요.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어요. 민수는 이불 속에서 할아버지를 떠올려요.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가던 할아버지의 모습, 낡은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골목을 누비던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할아버지, 나 진짜 나쁜 손자야. 민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미 친구들에게 한 거짓말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고민만 깊어져요.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지만 할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해요. 밖에서 봉팔 할아버지는 혼자 밥상을 차리며 민수를 기다립니다. 민수가 뭐 때문에 저러는 걸까?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할아버지는 김치찌개를 작은 그릇에 담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민수가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의 방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민수는 방 안에서 혼자 고민하며 밤을 보내요. 학교가 끝난 후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하늘은 이미 노을로 물들어 주황빛이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어요. 민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걷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어제 친구들 앞에서 한 거짓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민수야, 우리 집에 가서 게임할까? 너네 할아버지 외국에서 사업하신다며? 게임기 정도는 있겠지? 태현이가 웃으며 민수에게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호기심과 장난기가 섞여 있어요. 그나 오늘 좀 바빠서 다음에 하자.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립니다. 사실 집에 가서 할아버지를 마주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야, 민수야. 너네 할아버지 외국에서 사업하신다며. 우리 아빠도 해외 사업하는데 같이 만나면 좋겠다. 나중에 우리 아빠한테 말해볼게. 준호가 신나게 말하며 민수의 어깨를 툭 칩니다. 나중에 말해볼게. 민수는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며 고개를 숙입니다. 친구들의 기대 어린 눈빛이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때 골목길 한쪽에서 낡은 수레를 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봉팔 할아버지가 폐지를 정리하며 골목을 지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숙인 채 폐지를 손수레에 실고 있습니다. 작업복은 여기저기 해져 있고 손에는 장갑도 없이 폐지를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낡은 모자는 한쪽이 찢어져 있어요. 민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야, 민수야. 저 사람 너네 할아버지 아냐? 나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 예린이가 손가락으로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어요. 뭐?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아니야! 민수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칩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목소리가 떨려요.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는 느낌에 숨이 막혀옵니다. 아니, 분명히 저 할아버지 맞는데? 민수야, 왜 그래? 할아버지 맞잖아. 저번에 학교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 태현이가 다시 묻자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그만해! 민수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도망쳐요. 골목길의 자갈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고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옵니다. 골목길에 남은 봉팔 할아버지는 손주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듭니다. 민수야, 저기 민수 아닌가? 할아버지는 멀어지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스쳐 지나가요. 민수가 왜 도망치는지 알지 못하지만 손주가 자신을 보고 뛰어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민수야, 왜 저러는 걸까? 무슨 일이지?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잠시 멈추고 민수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봅니다. 골목길 끝에서 노을이 지고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요.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와요. 그의 얼굴은 창피함과 부끄러움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낡은 단칸방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스칩니다. 집 안은 조용하고 할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신발을 벗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가 책상에 엎드려요. 어떻게 친구들이 다 봤어. 나 이제 어떻게...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립니다.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를 부정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며 자신을 키워준 그 헌신을 떠올리자 눈물이 고여옵니다.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힘들게 폐지 주우시는 건데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지? 민수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연필통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가 폐지로 번 돈으로 사준 연필통이에요. 연필통 한쪽엔 민수의 이름이 할아버지의 서툰 글씨로 적혀 있어요. 그걸 보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한참 뒤 봉팔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 수레를 정리하고 현관문을 열어요. 민수야, 할아버지 왔다. 벌써 왔니? 할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며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지만 민수는 문을 열지 않아요. 네, 할아버지 오셨어요? 저 먼저 쉴게요. 민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 큰 미안함이 밀려와요. 민수야,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알았지? 저녁밥이라도 먹고 자.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지만 민수는 대답 없이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어요. 민수가 무슨 일이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미안하다. 엄마, 아빠 뭐까지 챙겨주지 못해서. 할아버지는 거실로 돌아가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민수가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의 방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민수는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밤을 보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요. 할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흐느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간신히 밝히고 있지만 민수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를 부정한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며 자신을 키워줬다는 사실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더 아파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져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할아버지의 폐지 수레가 외롭게 서 있습니다. 민수는 그 수레를 떠올리며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민수는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워져요. 태현이와 예린이가 할아버지를 알아본 순간, 그리고 자신이 아니야라고 소리치며 도망친 순간이 계속 떠올라요. 민수는 손으로 이불을 꽉 쥐며 자책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시작한 거지? 민수는 후회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살짝 피어 있고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어요. 그 천장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떠올라요. 할아버지가 폐지로 번 돈으로 이 집 월세를 내고 민수를 위해 밥을 차려줬다는 걸 알기에 더 마음이 아파옵니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흐느껴요. 할아버지, 내가 정말 나쁜 손자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눈물을 삼키며 생각에 잠겨요. 친구들 앞에서 한 거짓말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요. 시간이 흘러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골목길에서의 일을 다시 떠올려요. 태현이와 예린이의 놀란 목소리,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민수는 할아버지가 골목길에서 자신을 보며 걱정했던 표정을 떠올리며 더 큰 미안함을 느껴요.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 내가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민수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떠오르며 가슴을 아프게 해요. 민수는 방 안에서 혼자 고민하며 밤을 보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민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할아버지의 모습과 골목길에서의 순간이 떠오르며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져만 가요. 밤이 깊어 집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던 바람 소리마저 잦아들고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어요. 민수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한 거짓말과 할아버지를 부정한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때 문 밖에서 작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봉팔 할아버지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어요. 민수야, 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걱정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어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할아버지, 저 이제 자려고요. 민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침대 곁에 앉아요. 어두운 방 안에서 할아버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의 거친 손이 민수의 이불을 살짝 덮어주는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부끄럽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민수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그 말투엔 깊은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할아버지는 민수가 골목길에서 자신을 보고 도망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폐지 줍는 모습이 손주에게 부끄러운 일일 거라 생각하며 자신이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요. 이불을 걷어내고 할아버지를 끌어안으며 흐느낍니다.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나쁜 손자예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을 쏟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거짓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태지 주우신다고 창피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흐느끼며 사과합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더 큰 미안함이 밀려와요. 할아버지는 민수를 꼭 안으며 조용히 등을 토닥여 줍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지만 그 손길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해요. 민수야, 괜찮아. 할아버진 민수가 바르게 크는 게 제일 중요해. 울지 마.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민수를 위로합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거짓말을 탓하기보다는 손주가 느꼈을 부담과 고민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다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할아버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안 그럴게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하듯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을 마주하며 민수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아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민수야, 할아버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힘들면 꼭 말해.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위로가 담겨 있어요. 네, 할아버지. 나 정말 사랑해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져 갑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어요. 어젯밤 할아버지와 진심을 나누며 화해한 후 민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골목길에서 부는 아침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져요. 민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눈가가 살짝 부은 모습이지만 입가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어요. 오늘은 솔직해져야 해.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제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큰 용기를 주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는 다짐이 민수의 마음을 단단하게 채웁니다. 학교에 도착한 민수는 교실로 들어가기 전 운동장에서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태현이와 예린이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다가가요. 야, 나 너희들한테 할 말 있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태현이와 예린이를 비롯한 친구들이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려요.
뭔데? 민수야? 태연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묻습니다. 어제 그분 우리 할아버지 맞아 나를 키워주신 우리 할아버지야. 민수는 고개를 들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쿵쿵 뛰지만 두려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진짜? 민수야, 미안, 우리 몰랐어. 태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린이도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미소를 지어요. 괜찮아. 나 이제 할아버지 부끄럽지 않아. 할아버지가 나 키워주신 거 진짜 자랑스러워. 민수는 친구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민수야 멋지다. 우리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뵈면 인사드릴게. 예린이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고마워. 애들아 진짜 고맙다. 민수는 친구들의 따뜻한 반응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져요. 진실을 고백한 후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자 민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봉팔 할아버지를 마주칩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폐지 수레를 정리하고 있어요.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제 할아버지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죄송했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떳떳하게 살래요. 민수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젯밤의 화해를 통해 민수는 할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민수야 고맙다. 우리 민수 잘 커줘서 고맙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를 짓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 도울게요.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요. 민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민수 할아버지랑 같이 잘 살아보자. 할아버지는 손주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골목길로 나섭니다. 봉팔 할아버지는 폐지 수레를 끌고 민수는 그 옆에서 작은 손수레를 밀며 돕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이웃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나도 같이 할게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민수야 고맙다. 고마워. 우리 손자. 할아버지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민수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요. 민수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민수와 봉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마음을 솔직히 마주하고 결국 그 헌신을 이해하며 더 단단한 손주로 성장했어요. 봉발 할아버지의 거친 손에서 시작된 사랑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을 전하는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가족이든 친구든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민수와 할아버지가 전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